중앙! 파워중앙! 재단이 바뀌면서 학교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많아졌는데요. 90년 전통의 중앙대학교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가 3개가 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1955년에 설립된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최초의 학과들은 최초에서 머무르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또한 이 전공 분야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학생들 또한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중앙대학교를 떠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like the campus. It's not too big, but it's not too small. And the courses that I take, the teachers speak really nice English. And the international office is very good. 저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우인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은 자기의 원하는 방향이나 자기의 작은 얘기를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런 작은 얘기 하나하나까지도 귀담아 듣고, 특히나 저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끈끈한 교수님들과 학생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세미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소수의 학생과 그 담당 교수님들이 그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실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수업에서는 얻어나갈 수 없는 그런 점들을 매주 얻어나가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매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일단 지금 기숙사가 새로 신축 공사 중이거든요. 이제 금방 완공될 예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상 한 15층에 지하 한 2층 규모라고 들었거든요. 한 7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는 인원을 수용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지금 타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도 크고요. 남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못하는 것은 잘하라고 지켜주고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본인이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거든. 본인이. 이게 지난 9월에 그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하고 정축을 해가지고 그 개관했는데 이 건축에 대해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중앙대학 하면은 역시 그 도서관 위에 있는 시계탑. 네. 우리 중앙 가족들 가슴 속에 누구나 다 아주 아름답게 느끼고 있는 그런 추억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원래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서울시 문화재 지정을 하자라고도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아주 옛 건물로서 그 이름이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이 더 중요해서 이게 개축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신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열람석이 굉장히 많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디어실이나 스터디룸 같은 것이 생겨서 저희가 팀플 과제라든가 아니면 발표 수업 같은 거 연습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여러분을 위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마련한 최적의 무대에서 세계 최고가 될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중앙대학교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대학이 그 박용성 이사장님 취임 후에 1년 동안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화를 했습니까?
새로운 재단이 영입되면서 이제 구심점이 생겼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하면 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참 그 뿌리도 깊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중앙대학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재단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재단을 영입하면서 옛 명성을 다시 찾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자. 이러한 구성원들의 마음이 정리됐다.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 20만 동문 파워 중앙인. 근데 지금 중앙대학이 학문 단위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메가톤급 폭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그 대학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드러났겠지만은 큰 전체 밑그림은 어떻게 구조 개편안이 잡혀 있는지. 이제 뭐 유사학과 통폐합이나 뭐 단과 대학 한둘 줄이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적 그런 구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저희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캠퍼스를 하남에다가 우리가 건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거든요. 이럴 때에 캠퍼스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만 보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틀을 아예 기초부터 다시 짜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저희 중앙대학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총장이 하는 학문 단위 구조조정보다는 세계적인 대기업 두산이 중앙대학 주인이 됐고 또 두산이 앞장서서 우리가 대학을 중앙대학을 한번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 기업이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용 중심의 학문이 그 두각을 나타낼 것 같다는 그 일부의 의견들이 많거든요. 지금 실용 중심의 학문하고 기초 학문하고 가운데 어느 쪽에 그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기초 학문이 부실해가지고야 어떻게 실용 학문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오해받게 된 이유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CEO시고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CEO로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인수하고도 그렇게 실용적인, 그러니까 대기업의 인력 양성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많은 교수들 앞에서 우리가 기초학문을 무시하고 어떻게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참 교수님들이 몇몇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총장으로서 사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얼마만큼 자기 전공 분야에 나가서 직장을 선택하느냐 참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분야를 가든 어느 전공자가 어느 분야를 가든 역시 중앙대 출신들은 인간적이고 인간 교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학 어디 가도 인정받는 졸업생 이거를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논리와 사고라는 그 학과목하고 그다음 회계와 그 사회라는 과목을 갖다 이제 신입생들한테는 필수 교양으로 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을 의무화했는데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내년에는 한문도 한 1,800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저는 교양 과목에 필수로 넣었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 필수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데 철학이거든. 예, 이 철학 교육은요 꼭 시켜야 됩니다. 제가 뭐 학위가 철학이라 그래서 게 아니라 어떤 전문 학자가 되고 뭐 전공자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학 교육은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중앙대학교는 문과, 이과, 예과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발달했다는 종합대학의 의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지 못했던 예를 들면 글로벌 CEO 특강이나 또는 회계학처럼 저희 학과에서는 특화되지 않은 다양한 과목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제가 사회인으로서 더 쉽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중앙대 교수 930명 전원들을 다 연봉제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대학 최초의 일인데 교수들의 내부 반발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건 나 이해가 갑니다. 그 연봉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연봉을 받고 있어요. 호봉제와 연봉제가 병행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대학만큼 대우를 해드리고 그 기본 위에서 논문을 더 많이 쓰시거나 또 강의 성과가 좋거나 또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이 좋거나 평가해서 다른 교수보다 더 열심히 한 분한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쁠 거 없잖아요. 아니 논문 한 편 쓴 분보다 10편 쓴 분이 더 고생하고 노력했으니까 똑같은 대우에서 그분들은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므로 해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다. 또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서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무소리 중앙예술원을 사비를 들여 개원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사실 그 무소리라는 게 이제 제가 작곡이 전공인데 평생을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음악의 교육장으로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원장을 하면서 봉사활동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추임새로 사는 세상이라는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추임새로 아름다움을 느껴보셔라. 뭐냐면 남이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못하는 것은 잘하라고 지켜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본인이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거든. 본인이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고 그저 찡그리고 날마다 질투하고 이러면 상대방보다 본인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추임새를 하시면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어려울수록 상대방을 축혀 세워주는 추임새를 하면서 삽시다 라는 걸로 제가 추임새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학,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대학, 세계 명문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중앙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